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10명 중 8명이 문재인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부동산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4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월 다섯째 주 조사보다 1.0%포인트 내린 33.7%였고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61.9%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5.8%포인트에서 28.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은 청년층, 특히 20대의 이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남성의 부정평가에서 18세 이상 20대 84.5%가 문재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2030 세대와 소통하겠다며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에 이른바 좌표 찍기 활약 요청을 해 여론의 문매를 처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불편하고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는데요. 진짜 창피하면 조용히라도 있지. 펜코 좌표 찍어 하력 요청한 거 창피하지도 않니? 그런 게 바로 여론조작이라는 거야, 이 양반아. 좌파 성향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씨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S는 김어준 씨의 회당 출연료 200만 원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지자체 출연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TBS 내부 규정에도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도 김어준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 김어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20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합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편파성 해소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이지만 독립법인인 만큼 시장이 인사나 편성 등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출연기관 관련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통제할 여지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언급한 재정 지원 중단 방안도 있다면서도 부동산과 코로나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TBS에 대한 조치가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 14,000여 명 이상이 환하를 클릭하며 김어준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로 상점, 미용실, 체육관, 야외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재개하면서 런던을 포함한 영국 여러 도시의 식당과 상점 등은 사람들로 붐볐던 장면입니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영국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전체 인구 약 6,7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3,219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고위험군을 포함해 50대 이상 국민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와 빠른 백신 보급이 함께 진행되면서 현재 영국의 신규 사망자와 확진자의 수는 올해 1월 고점과 비교할 때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8일 6만 8,192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11일에는 1,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지난 1월 20일 1,826명에서 11일 7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자칭 K방역을 자화자찬하는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32회로 세계 111위의 꼴찌인 반면 확진자 수는 매일 600명에서 700명 사이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14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급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접종 중단을 권고했는데 당장 2분기에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던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초기 공급 제한을 거절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K방역은 국민 희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백신 구매를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백신 공급 혼선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질병청과 복지부에 첫째, 백신 물량 계약을 주도했던 담당자, 둘째, 화이자 공급 제한을 거절한 이유를 비롯한 사실관계, 셋째, 백신 도입의 구체적 계획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 부족 현황, 백신 공급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한 한변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백신 협상 경과와 관련한 내용을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 성과를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백신 구매를 소홀히 한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좌파들이 우글거리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따라서 오세훈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재인의 표정을 대략 추정해본다면 아마도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오세훈 시장이 자리한 정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 대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니터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묵인 및 방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일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2차 가해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업무 복귀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진위 밝히기 및 관련자 찾기에 나선 맥락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후 MBN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묵인 및 방조자에 대한 조사, 징계 계획 관련 자체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로 복귀한 뒤 시내부 행정포털에 서울을 상징하는 브랜드 아이서울유 로고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바뀌자마자 전임 박원순이가 만든 브랜드 로고가 사라지자 시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허전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빨리 바꾸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헤럴드 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내부망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페이지 상하단에 있던 아이서울유 로고가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단시 조례에 따라 아이서울유가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만큼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소통광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서울유는 서울시의 세 번째 브랜드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해외 홍보를 위해 고민한 끝에 2015년 10월에 만든 브랜드로 제정 당시 호불호가 크게 엇갈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2002년 이명박 전 시장이 만든 하이서울이 10여 년 넘게 쓰였습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하이서울 브랜드를 손보려다 부재로 서울 오브 아시아 문구를 추가하고 말았습니다. 하이서울은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2015년에 공식 폐기하면서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시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아이스멜유로 조롱하던데 빨리 바꿉시다. 서울 오브 아시아가 멋있지 않나? 중국 애들 부들부들대는 것도 즐겁고 등 교체를 반겼습니다. 배우 김부선이 진중권 씨와 서민단국대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부선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 일당들이 한남 꼰대라는 건 진즉 알았지만 그렇다고 막말의 선구자인 진중권이가 오버 좀 하고 좀 졸랑대는 서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적하면 그건 오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앞서 진중권 씨가 조국 학살을 공동 집회라면서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서민 교수를 향해 선동가라며 결별을 선언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서민 교수가 박영선, 고민정, 김남국, 정청래 같은 애들이 그냥 모자란 악당이라면 윤미향은 인류가 낳은 가장 잔인한 악마라고 지적한 후 진중권 씨는 양적으로는 턱없는 과장, 질적으로는 정적의 악마화.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라고 서민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왜 이리 악마라는 단어에 민감하냐며 목사 아들이라서 그러냐, 누구처럼 윤미향에게 마음의 빚이라도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부선은 또 진중권이 지난 10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며 엊그제 문재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막말한 건 단기 기억장애에 걸렸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은 서민 교수에게는 우연히 당신 유튜브를 봤다며 김부선 거짓말 운운하며 단편 소설을 쓰시던데 정신 차려라. 대체 무슨 근거로 날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썸씽이 허구라면 조국이나 임종석, 오세훈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학벌 좋은 정치인들과 사귀었었다 하지 하필 그 못생긴 한줌 소금 짠돌이랑 사귀었다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끝으로 김부선은 이 글 이재명이에게 보여주고 고소하라 권해주시면 땡큐다라며 혹시 둘이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에서 고액 출연료 받고 강의라도 했냐 수상해. 이 힘든 시국에 이 둘만 신나보여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